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믹서 출력입니다. 어, 그 이번 감기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연말에 감기가 좀 걸려서 며칠 고생을 했어요. 며칠 고생한 다음에 일단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한 다음에 몸이 다 낫긴 나았는데 이게 감기 기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기침이 안 떨어져서 사실은 이 지금 녹화를 하는 게 거의 다섯 번째 시도 같아요. 원래 녹화를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녹화를 중에 계속 이제 기침이 계속 나오다 보면 한 3분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말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오겠죠.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게 거슬릴 것 같아서 녹화를 거의 한 달 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짝은 약간 간질간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혹시나 기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예, 이번 올해 감기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 뭐 감기 막 두 번씩 걸리신 분도 계시고 막 배탈 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몸 건강히 계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믹서 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 강의를 들으시거나 어쨌건 보시는 분들 중에 미리 말씀 뭐 생각나는 거는 사실 책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좋은 내용이고 많습니다. 다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약간의 참고 사항이랑 음향을 처음 하신 분들은 사실 용어나 여러 가지 음향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약간 낯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에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관계자분야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 책은 뭐냐면 약간의 학문의 약간 정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는 이야기를 약간 거론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글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가볍게 들으시면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책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거는 그냥 참고사항, 이런 약간 비하인드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널 출력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가 제가 이제 믹서에도 얘기했을 때 단순해요. 소리가 들어온 마이크나 이런 입력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처리되고 그 처리된 소리가 어쨌건 나가면 되는 거죠. 물론 아직 스피커까지 안 됐지만 어쨌건 믹서단에서 입력됐던 신호가 믹서에서 믹싱이 된 상태에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테레오 출력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소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메인 출력, 스테레오 출력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디 보면은 메인 스피커가 좀 여러 개 막 메인 스피커 말고 뭐 딜레이 스피커 이렇게 있을 때 막 스테레오 아웃을 안 쓰고 뭐 그룹 아웃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어쨌건 믹서에는 여러 가지 출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억세 출력으로 해서 메인으로 뽑을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디자이너 마음인 거죠. 말 그대로 음향 믹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결론적으로 소리만 잘 나오면 되니까.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향 믹서는 메인 아웃이 있습니다. 메인 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아날로그 콘솔에서 XLR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55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좀 큰 콘솔은 무조건 XLR로 되어 있지만 간혹 작은 콘솔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중간쯤 작은 콘솔과 약간 중간 쪽에서는 XLR과 55 라인을 둘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혹 저걸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말나온 김에 이쪽에 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음향 믹싱하면서 각 개별의 소리를 듣거나 믹싱에 들어온 소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헤드폰으로 한마디로 엔지니어가 소리를 개인적으로 듣고 싶을 때 헤드폰 단자를 꽂는 곳이 폰이고요. 풋 스위치 같은 경우 뭐냐면은 요즘 새로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싱크대에 물 나올 때 이렇게 레버로 올리지 않고 발로 해서 누르면 물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물이 꺼지고 요런 풋 스위치가 있거든요. 음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풋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FX 온오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리버브 같은 거 막 공연하다가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온오프 되는 스위치가 있어. 발로 누르는 스위치. 예를 들어서
그 기타 뭐냐 신디 패드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온오프가 딱딱 되는 그 발 스위치겠죠. 그걸 연결을 해놓으면 그걸 누를 때마다 FX가 그러니까 리버브가 보통 리버브를 많이 쓰는데 리버브가 걸리고 안 걸리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끔 공연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수가 노래를 하다가 멘트하다가 노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노래할 때는 리버브를 줘가지고 소리가 울리게 하는 게 좋고 멘트할 때는 리버브를 꺼서 그 대사가 또박또박 전달되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각 리버브를 온오프를 하는데 믹싱을 하다가 이 온오프를 하는 게 귀찮을 수 있을 때 이걸 연결해 놓으면 발로 눌렀다 뗄 때마다 리버브가 걸렸다 안 걸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한데 요거를 그 풋스위치를 쓰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저도 한 번 딱 사용해 봤는데 편하긴 편해요. 편한데 할 때마다 굳이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주는 안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 저런 리버브를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아예 딱 고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이 있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모노가 있는데 이 모노 기능은 뭐냐면 가끔 이거 모노 기능을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이제 모니터라기보다는 제조사마다 틀립니다. 모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서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솔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MO의 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마디로 메인 외에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조정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연장에 있을 때 메인 LR 스피커 말고 센터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서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LR만 있게 되면 가운데 소리가 약간 빈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약간 공연장이 그 무대가 넓은 것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소리가 약간 좀 힘이 없어요. 왜냐면 좌우에서 소리가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스피커를 해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명료도도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대사나 아니면 솔로 가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가수의 목소리를 센터에 놓으면은 뭐랄까 또렷하게 말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메인 소리는 메인 소리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센터 스피커 소리만 조정하고 싶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반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우퍼 스피커를 연결하게 되면 그 일반 행사할 때는 우퍼스를 좀 줄여놨다가 밴드 같은 거나 그 댄스 같은 거 할 때는 우퍼 스피커만 약간 조정을 해서 우퍼 느낌만 따로 키우고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인 스피커 외에 부가적으로 센터 스피커가 됐건 이게 만약에 딜레이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서브우퍼가 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메인 스피커대로 세팅을 하지만 그 곡에 따라서 그 행사에 따라서 센터나 우퍼 스피커의 양을 살짝 조정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옆에 스티레오 왼쪽에 모니라는 게 그 모노라는 거가 따로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에 따라서 서브라는 표현이나 모니나 명칭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이제 물론 디지털 콘솔에서는 그 따로 또 쓰기도 하는데 어쨌건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그 모노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가장 그러니까 작은 콘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채널 수가 있는 콘솔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피커가 이제 이건 약간 좀 이건 좀 AI로 만든 건지 뭐 약간 좀 정신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연장 이렇게 무대가 있고 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자들이 있을 때 각자에게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그 무대에서는 일단 스피커 자체가 그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서 스피커가 나가다 보니까 무대에는 소리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소리 자체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전달되고 저음대 영역 말고는 굳이 이제 소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내는 소리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각각 배치해 주게 되면 노래하거나 아니면 기타 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소리가 잘 들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주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리가 틀리지 않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내 소리만 잘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따로 모니터 스피커를 주는 거죠. 모니터 스피커는 전체 하모니된 스피커의 소리가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베이스 연주자는
메인 진행자랑 내 베이스랑 드럼 킥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렉 같은 경우는 킥 소리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죠. 한마디로 연주자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다 틀릴 때 각자마다 따로 소리, 그러니까 어쨌건 믹서로 여러 소리가 다 들어왔는데 연주자마다 듣고 싶은 소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메인 소리 외에 연주자들에게 각자 원하는 소리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엔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억스라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소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솔이 크면 클수록 억스가 많고 그러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콘솔이 크면서 비싼 콘솔들은 어쨌건 그만큼 큰 규모의 행사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간단한 행사에서는 억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 밑에 이제 FX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것도 FX 단도 만들었지만 억스랑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그냥 이거는 이펙터 위주로 써라라는 따로 그냥 구분만 해놨지 사실은 기능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억스 샌드가 있으면 억스 리턴이 있어요. 근데 이 리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출력단이 아니라 입력단입니다. 왜냐면 일단 억스로 해가지고 아까 그 입력단에서 얘기했었는데 어디서 얘기했지만 어쨌건 억스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로 소스를 보낼 수도 있지만 아웃보드 뭐 컴프나 뭐 그 컴프 같은 리턴이 필요 없겠죠? 예. 필요하겠구나. 어쨌건 보통 이제 억스 리턴은 이제 그 이펙터 계열, 리버브 계열에 많이 쓰긴 하는데 억스로 소스를 보내고 리턴으로 소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리턴 같은 경우는 이것만 약간 따로 얘기할게요. 요건 리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력단입니다. 출력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콘솔을 보게 되면 옆에 테이프 인 아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억스 리턴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니까 위에가 1번이고 밑에가 2번 같은데 약간 요건 그 옛날에 제가 아날로그 콘솔을 가지고 저희 그 아이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킬 때 가끔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간혹 입력 단자가 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뭐 행사를 하는데 입력 단자가 너무 부족해. 근데 리버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음악이나 BGM 틀 그 입력 단자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간혹 여기 리턴인데 여기다 꽂고 음악 틀면 소리 잘 나갑니다. 물론 이제 리턴 볼륨을 올리면 되지만 다른 채널들은 뭐 EQ도 있어야 되고 뭐 억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 잔잔하게 음악 틀거나 배경음악만 틀 거는 따로 EQ 조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볼륨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을 때 간혹 리턴으로 소리가 들어가서 재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콘솔을 보시게 되면은 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경우는 인이 되고 어떤 건 아웃인데 어떤 게 인이고 어떤 게 아웃인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콘솔이 뭐 충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서 약간 그 편법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채널 수가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입력 채널 여기 지금 4번까지인데 마이크가 4번까지 꽂았는데 갑자기 음악을 틀어야 된대요. 마이크는 4번까지만 꽂아가지고 더 이상 입력 단자가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뭔지 아는 엔지니어는 여기 리턴 인스가 이쪽으로만 해서 간단하게 음악 트는 건 3.5 연결해가지고 노트북 연결하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콘솔의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히 알면은 그 콘솔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리턴이라는 게 있고요. 다시 이제 그 모니터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연주자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그 모니터를 주면은 그 노래를 듣고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간혹 특히 이제 교회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공연장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공연장 같은 거 뒤에 보시면 뒤에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저희 공연장만 하더라도 좌우에 다리막으로 천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무대 쪽으로 소리를 많이 내더라도 그게 흡음이 돼요. 그러니까 연주자한테는 어쨌건 소리가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잘 들리고 그 뒤로 날아가는 소리들은 이런 천 같은데 이제 다 흡음이 되기 때문에 반사가 안 돼서 문제가 없는데
교회나 강당처럼 이제 뒤에가 꽉 막혀 있고 약간 좀 돔처럼 되어 있는 곳은 모니터 소리를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이 소리가 반사가 돼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메인 소리는 나가는데 모니터 소리가 동시에 하면서 뒤로 갔다가 가기 때문에 메인 소리랑 이 모니터 소리가 반사돼서 나가는 것이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시간차가 생기면서 소리가 명료해지는 게 떨어진 거죠. 이게 아라고 했을 때 아라는 게 가야 되는데 아라고 하는 게 반대로 튕겨가지고 돌아가면서 돌린 노래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명료성을 떨어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울리거나 웅웅거리거나 또 반사되는 거는 또 주파대역대가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가면은 모니터 소리를 너무 키워가지고 메인 소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니터 소리가 크게 되는 교회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엔지니어가 짬밥이 안 되고 연주자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모니터 소리를 키워주세요 해가지고 모니터 소리만 키우는 거죠. 요 또 하나가 문제는 모니터 스피커가 약간 좀 저가나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은 소리만 크고 명료도가 없다 보니까 연주하는 입장에서 자기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야.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명확하게 안 들리니까 볼륨만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 소리만 모니터 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모니된 소리가 아니라 각자 원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된 소리예요. 그 소리가 무대에서 복잡하게 얽힌 다음에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또 메인 소리를 얹어버리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끄럽기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신없어 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굉장히 난반사돼서 반사돼서 메인 소리랑 섞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특히 교회 같은 데는 뒤쪽으로 완전 흡음이 되어서 소리를 흡수하지 않는 한 모니터 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소리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음향 하레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모니터 소리가 크면 클수록 메인 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지산 페스티벌처럼 크고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작으면 작을수록 소리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없거나 아니면 명료도 있게 직진성 있는 그런 스피커가 필요한 거죠. 어쨌건 이렇게 스피커 시스템을 해놓는데 각자 모니터가 또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건 소리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억스 하나당 하나의 채널이 있는 거죠. 이게 분리가 만약에 가끔 Y자로 해서 이거 복사하더라도 이 소리를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각 억스 채널마다 그 소리를 약간 믹싱을 다르게 하게 되면 그 다른 소리가 하나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제 디지털 콘솔이 되면서 대두되는 것이 이 퍼스널 믹서인 거죠. 요게 이제 아날로그 버전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요즘 제가 그 뮤지컬 노래를 듣는데 보니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이는 라디오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헤드폰 끼고 이제 노래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중간중간 이제 노래하는 게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쓰는 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소리를 그냥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제 요것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사진 준비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 D사의 방식인 거죠. 아비용, 마이다스 거, 베린 거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잠깐만요. 요게 이제 좀 요게 약간 이야기를 약간 옆에 벗어나면서 이야기하면은 요게 약간 향후 음향에 약간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새로 디자인하거나 이제 약간 좀 조언을 하는 리모델링에서는 이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 무조건 권장을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소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저희 교회도 굉장히 저희 교회 작습니다. 작고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규모인데 다 이제 이어셋이나 이런 걸로 다 소리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아예 안 쓰죠. 모니터를 아예 안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 소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왜냐면 모니터로 반사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메인 소리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저분하고 시끄럽다는 분위기 없이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주자나 이제 하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일일이 그 엔진한테 부탁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원하는 거를 그 소리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뭐 이거를 가지고 소리를 키웠네, 뭐 할 때마다 소리가 바뀌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가 조정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시스템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베링거 윙이 나왔을 때부터 베링거 윙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그 페이스북에 이런 데 보면은 막 베링거 윙이 좋은지 M32가 좋은지 이야기하는데 베링거 윙을 하셔야죠. 지금 이미 뭐 그 시절차가 10년 차인데 근데 베링거 윙을 떠나서 어떤 계열이 문제가 뭐냐면 제조사마다 이 디지털 전송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디지털 전송 방식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아날로그는 똑같은 아날로그 신호기 때문에 어떤 케이블을 쓰거나 어떤 단자를 쓰거나 상관없어요. 단자가 틀리더라도 그 선만 맞으면은 똑같은 소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소스를 보낼 때 이게 AS50 방식으로 보낼 건지 뭐 알레니스 방식으로 보낼 건지 제조사 단테 방식을 보낼 건지에 따라서 제조사가 만든 그러니까 똑같은 랜선을 사용하더라도 제조사마다 그 포맷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익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진도 이제 요즘 뭐 JPG나 PNG나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사진 포맷이 있더라도 뭐 요즘은 다 익히긴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영상 같은 경우에 좀 아시는 분들은 코덱을 깔지 않으면 보지 못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서로 이것들이 호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다른 장비를 갖고 오게 되면 연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X30이나 M32 시절에 내가 AES50이라는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P16M이나 뭐 베링거 계열 M30 그 DP48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AES50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팅을 다 해놨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콘솔만 바꾸다 하더라도 퍼스널 시스템을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요즘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마이다스 계열이나 베링거 계열의 콘솔을 바꾸게 되면 같은 계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알지만은 옛날에 아이폰 그 라이팅 단자 그 충전 단자가 틀리잖아요. 핸드폰을 만약에 갤럭시 바꾸게 되면 C 타입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아이폰 단자만 라이팅 단자만 들어가고 갤럭시는 갤럭시 단자만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안 맞아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한번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다른 걸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느 시스템이 약간 선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베링거 쪽으로 가고 있죠. 베링거나 아니면 AS50 방식으로 그 한마디로 그 시스템들이 약간 구조가 설치가 되면서 약간 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다른 방식이 나오긴 합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어쨌건 결론적으로 퍼스널 모니터링 방식이 있어서 예전에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때는 각자 억스로 신호를 하나씩 보내줬다면 그 디지털이 된 다음부터는 일단 소스를 다 동일하게 보내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약간 제가 딴 얘기로 갔던 거는 삭제하고 좀 접어두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은 아날로그에서는 억스 하나당 다 소리를 따로 줬어요. 억스 1번은 엔지니어가 억스 1번은 이렇게, 억스 2번은 이렇게, 억스 3번은 베이스가 크게, 억스 4번은 신디가 크게 이런 식으로 따로 줬다면 디지털 콘솔로 된 다음부터는 그냥 소스를 그대로 모니터로 보냅니다. 16개가 몇 개 됐건 디지털 신호를 동일하게 보내주면 받는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거죠. 정리할게요. 아날로그에서는 주는 사람이 결정했다면 디지털이 된 다음부터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조정하는 모니터 시스템이 됐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P16M도 쓰지만 이것도 많이 써요. 보컬 같은 경우는 왜냐면 보컬은 들을 게 별로 없어서 그 소스를 정해가지고 되게 저렴해요. 요즘 가격이 또 다 저렴해져가지고 한 5, 6만 원대 정도로 해서 사면은 자기 이어폰 끼고 볼륨만 조절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 없이 그냥 볼륨 정도 조절하면 되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뭐 비싸게 무선을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볍게 유선으로 가는 게 괜히 복잡하게 디지털 무선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고 음질 좋은 차라리 무선 그 할 돈으로 이어폰 좋은 거 이어폰 쓰는 건 반대긴 하지만
싱어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좋은 이어폰 쓰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어쨌건 이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이제 그 소스 해가지고 그 아까 그 퍼스널 믹서는 거기 자체에 있지만 요거는 핸드폰에 따로 앱이 있어서 모니터 소스만 따로 조정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자기 것만 따로 체크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요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펜을 말씀드려요. 펜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하나여가지고 소리를 내지만 아까 맨 처음 사진 보는 것처럼 일단 믹서는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LR 두 개로 나눠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로 소리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은 그 비중을 정한 거죠. 가운데에 있으면은 센터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레프트 쪽 신호가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오른쪽 신호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무대에서 객석에서 이제 소리를 들을 때 물론 사람이 정 가운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치우중되어 있는데 가끔 악기들 같은 경우도 가운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음상 자체가 이 사람이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약간 좀 음상 그 사람은 있지만 소리가 다른 데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드럼 같은 경우도 킥은 가운데 두지만 약간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확은 안 벌리거든요. 이 정도 살짝 벌려가지고 물론 확 벌리면 벌릴수록 약간 스테레오감이 공간감이나 스테레오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각 채널마다 조정을 하면 좀 더 약간 뭐랄까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채널은 그러니까 그 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밸런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채널 한 개를 받아들이는 거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2, 3, 4, 5 해가지고 입력 신호 자체가 두 개인 거죠. 신디처럼 이미 레프트랑 라이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이 두 소리의 밸런스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밸런스 맞춘 건 똑같지만 모노 소스를 들어온 거 가지고 나누는 걸 펜이라고 그러고 두 개의 소스를 받은 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조정하는 거를 밸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펜이랑 밸런스 이렇게 따로 표현을 했죠. 예.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구나. 이거 솔로 같은 경우 뭐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그 믹싱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기타부터 시작해 밴드 같은 경우는 뭐 드럼 여러 가지가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런 복잡한 소리 내는 와중에 일렉 소리만 좀 정확하게 듣고 싶어. 그러니까 소리 하나만 듣고 체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하나만 명료하게 듣고 싶을 때 아까 그 헤드폰에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 솔로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채널에 있는 소리만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를 안 누르게 되면 전체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솔로 누르게 되면 해당 채널만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 하나하나 소리를 그 라이브 상에서 할 때 솔로 버튼을 쓰는데 여기서 흔히 이제 버튼이 총 3개로 나누게 됩니다. 솔로 버튼이라고 하기도 하고 AFL, PFL인데 책에 있는 것처럼 애프터 그 한마디로 페이더 전 단이냐 후 단이냐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 아실 게 뭐냐면 그 채널에 있는 건 PFL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 그룹단 그 그룹단에 있는 건 AFL입니다. 뭐 한마디면 PFL은 페이더 전단, 그러니까 페이더가 내리건 말건 그 전단에 있는 소리를 들을 때 PFL 쓰고 그 그룹 같은 경우는 AFL인데 이 두 개 차이 어차피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증폭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면은 동일한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차이가 있냐면은 채널에서 솔로나 AFL 누를 때는 어찌됐건 입력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그룹에서의 솔로를 들을 때는 현재 이 그룹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룹 1, 2를 녹음으로 보냈어요. 녹음으로 보냈는데 이 녹음이 볼륨이 높은지 낮은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체크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PFL은 페이더를 내린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가끔 저희가 이제 무선 마이크 체크할 때 가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무대 쪽에서 지금 무대에서 무선 마이크 켜고 가는데 무선 마이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볼륨은 밖으로 안 나가지만 그 AF로 딱 누르면은 마이크 켜진 소리가 들려요. 가수가 준비한 소리가 들려요. 마이크 정상적으로 켜졌네요. 소리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제가 페이더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어찌 됐건 페이더가 내려가건 안 내려가건 무대로 소리가 나가건 안 나가건 이 마이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소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정상적인지 파악을 할 때 쓰는 게 AFL이고 그러니까 PFL이고 그렇게요. AFL은 어찌됐건 다 한 다음에 진행하다가 녹음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저희가 로비로 소리를 보냈을 때 로비로 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 라고 딱 들었을 때 평상시 듣는 것보다 좀 작은데 그 녹음 레벨 그 송출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레벨을 좀 놀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룹 단으로 나갈 때는 이게 현재 지금 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AFL 페이더 다음 애프터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어쨌건 이 소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쪽 콘솔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PFL인 거죠. 그래서 채널에는 PFL을 쓰고 그룹 쪽 단에나 메인 아웃 쪽은 AFL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간혹 그 다른 분들 만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런 방금 얘기했던 거 AFL, PFL의 차이점이나 어느 용도에 쓰는지를 몰랐던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약간 소소한 이야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뒷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집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뮤트입니다. 뮤트는 뭐냐면 어찌됐건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어쩌건 그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페이더랑 상관없이 이 소리가 나가면 그 PF에서는 뮤트를 해도 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소리는 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잭을 빼고 꽂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요거 안 했구나. 그 따로 시간 있나? 제가 지금 책이 책 내용이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이번 책이 순서대로 쫙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때 써야지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중복해서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억스 단어 아까 억스 아웃을 다시 가가지고 억스 아웃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그 포스트랑 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포스트는 그 소리가 나갈 때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페이더를 올리면 같이 소리가 올라가고 그 페이더를 내리면 그 분명히 나가는 소리인데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내려갑니다. 프리는 뭐냐면은 페이더를 올리건 내리건 소리가 나갑니다. 그냥 일단 세팅된 그대로. 그래서 그 밴드 모니터나 이럴 때는 프리로 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그 공연하다 보면 소리를 좀 키우고 올려야 될 때 소리가 올리고 내리면은 그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 모니터는 프리로 주는 게 낫고 이거를 이제 그 리버브나 이런 쪽으로 연결할 때가 있어요. 리버브로 연결할 때 저는 이제 포스트로 하는데 왜냐면은 전체 볼륨에 따라서 페이더를 올리고 내릴 때 리버브 양도 같이 조절되는 게 좀 편해가지고 좀 그렇게 쓰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제 억스로 소리가 나갈 때 설정을 프리로 하느냐 포스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는 페이더를 다 내려도 소리가 나가는 거고 프리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프리는 페이더를 내려도 소리가 나가는 거고 포스트는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서 내리면 소리가 안 들어가고 안 나가고 올리면 다시 소리가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가끔 이제 연주자들 쪽으로 그 기타 잭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주자들은 프리로 주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가끔 가다가 제가 기타를 바꿔야 되는데 잭을 좀 뽑을게요. 저기 엔지니어님 저 잭 좀 뽑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페이더만 내리면 소리가 안 나갔겠지 해가지고 페이더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잭을 뽑으면 메인은 안 나갑니다. 이 페이더는 메인의 영향이기 때문에 메인은 안 나가는데 모니터 쪽은 소리가 뻥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뮤트는 뭐냐면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채널 자체의 모든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가는 소리를.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솔로 AFM, PFM만 소리를 들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소리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야마하 콘솔들은 보통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콘솔들은 뮤트란 기능을 써서 누르면은 어쨌건 소리가 안 나가는 건데 야마하 콘솔은 특이하게 온 오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온을 눌러야지만 소리가 나갑니다. 온을 끄면은 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인 겁니다. 일반적인 콘솔은 버튼을 눌러서 뮤트를 누르면 소리가 멈추는데 야마는 반대로 버튼을 안 누르면 뮤트가 돼서 소리가 안 나가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 제조사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건 그래서 뮤트 기능과 온 기능이 있을 때 반대로 누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룹입니다. 여긴 또 이게 솔로라고 되어 있네. 예, 어찌됐건 그룹은 뭐냐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각자 그 연주자한테는 억스라는 걸로 소리를 하나씩 보내는데 그 녹음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그룹은 1, 2번씩 1, 2번, 3, 4번 이렇게 묶긴 하는데 그 녹음 아니면 뭐 투체나마에서 송출, 그러니까 유튜브로 송출이나 이런 거 할 때 LR 소스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리를 보낼 거냐 말 거냐예요. 이 그룹과 억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억스는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0부터 뭐 100까지라고 했을 때 이게 노브를 돌리는 만큼에 따라서 양이 조절이 되는데 이 그 그룹 같은 경우는 누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거나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그룹 버스라고 했는데 옛날에 설명할 때는 버스를 제 팔만 뭐 태울 수는 없죠. 팔 다리만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분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거나 안 타거나를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사실은 기능은 억스랑 그룹이랑 비슷한데 그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요게 경기가 무너지는데 왜냐면 이 아날로그 때는 노브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면 어쨌건 그 콘솔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 그룹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콘솔을 가능하면 컴팩트하게 맞추기 위해서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 버튼 하나가 노브 두 개 정도의 그 사이즈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룹을 했는데 디지타에 되면서부터 그 모든 기능들이 그 페이더 안에 다 여러 채널을 넣을 수가 있게 되면서 그룹 기능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찌됐건 그 어떻게 보면은 계속 명칭들이 요즘 그룹이라는 기능도 별로 안 쓰고 그냥 억스 아웃, 그러니까 믹스 버스. 그래서 X30는 무조건 이런 거 없이 믹스 버스라는 개념으로 소스를 다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메인 외에 소리를 나가는 건데 억스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딩이나 이런 쪽 보내는 거는 굳이 그 세부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도 괜찮아서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났다. 그룹이라는 것으로 생겨났는데 디지털 콘솔이 생기면서 이 경고가 모호해져서 모두 억스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제조사에 따라서 아예 또 그룹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쓰게 되면 그 보통 뭐 디지털 콘솔도 보통 16개의 억스를 쓰는데 좀 더 많은 또 출력단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근데 뭐 제조사에서 아까 X31을 대표적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믹스버스 개념으로 쓰면서 굳이 그룹이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소스를 따로 보내는 그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 1,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그룹 1, 2번으로 볼륨 조절이 따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 2번인데 그룹 1, 2개 두 개를 묶기 때문에 보통 왼쪽을 L, 뭐 오른쪽을 R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교회나 이런 데 갔더니만 메인을 아예 안 쓰고 1, 2번은 앞에 스피커, 3, 4번은 뒤에 스피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을 녹음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 구분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 스피커는 1번, 2번 스피커, 3번 스피커, 4번 스피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본인이 잘 조정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뭐 어쨌건 출력단은 굉장히 한마디로 명시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응용할지는 이제 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다이렉트 아웃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그 소스를 그대로 따로 보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스에 공연을 할 때 이걸 EQ를 걸기도 하고 뭐 컴프를 걸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원은 소스를 따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니터 저희가 옛날에 믹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엔지니어는 전체 객석만 확인을 하고 모니터 엔지니어는 무대 쪽에서 그 연주자들한테 소스만 보낸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구조를 하냐면은 그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이 콘솔이 아날로그 콘솔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날로그에서는 이제 케이블 길이에 따라서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모니터 콘솔에서 모든 악기 소스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모니터 엔지니어는 이 소스를 가지고 연주자한테 모니터 보내는 것만 하고 이 다이렉트 아웃을 해가지고 이 소스를 그냥 멀티 케이블로 그 뭐냐 메인 그 객석 쪽에 있는 하우스 엔지니어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 소스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다이렉트 박스는 어떤 기능이냐면 들어오는 입력 소스를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링크해서 내보내는 거여서 그냥 입력된 동일한 소스인데 모니터 쪽 엔지니어는 모니터 엔지니어 따로 쓰고 이거를 그냥 복사한 거죠. 그대로 복사해서 하우스 엔지니어에게 주면 하우스 엔지니어가 받아가지고 이 소리를 가지고 전체 소리를 믹싱만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요 다이렉트 아웃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사실은 모니터 엔지니어가 있고 따로 하우스 엔지니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 작은 콘솔에는 별로 큰 필요가 없었고 좀 24채널 이상 32채널 이상 큰 콘솔에서는 다이렉트 아웃이 좀 요긴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어디에 썼냐면은 녹음할 때 썼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짝을 만든 다음에 단자를 만들어 가지고 레코더 멀티트랙 레코더 연결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제 멀티트랙 레코더는 채널마다 소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루브를 받게 되면 믹싱된 소리를 받게 되다 보니까 추후에 따로 후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멀티트랙 레코딩 연결해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소스 그대로 받게 된 다음에 따로 녹음실 작업장에 가서 후작업을 할 때 사용한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 중에가 이게 스플리터라는 건데 보통 이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입력이 하나가 들어오고 아웃이 세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력되는 거를 그래서 이걸 옛날에 어디 세종에 갔더니만 이 스플리터가 진짜 넥 하나가 다 스플리터 64채널 스플리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진짜 한 1억 됐을 거예요. 가격 그 하나당 30만 원씩이었으니까 30만 원씩 64개면은 예. 그 뭐 꽤 비쌌는데 1,000원 받던 될건 어쨌건 예. 어찌됐건 어떤 기능이냐면 어찌됐건 그 입력 들어온 거를 세 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입력 들어온 거를 하나는 모니터, 하나는 메인, 하나는 레코딩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플리터라는 기계가 있어. 이건 12채널짜리인데 이게 뭐 공연장마다 이게 큰 좋은 데는 이제 옛날에 이건 사실 요즘은 이렇게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분할해서 썼습니다. 요즘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그 X30만 하더라도 AS50으로 그냥 다 복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스 들어온 걸 랜선 하나로 날려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케이블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간소해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실은 소규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그 불필요하니까 안 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랜선으로 다 날릴 수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못했던 작업들을 이제는 그냥 그 간단한 장비로 다 가능해진 것 같아요. 어쨌건 다이렉트 아웃은 입력되는 신호를 EQ나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그대로 그 내보내는 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제 스플리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분할하기도 한다. 근데 이건 뭐 다른 쪽 계열이니까. 페이더죠. 페이더인데 한마디로 거기서 이제 책에서 보시게 되면 페이더 방식이 뭐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일정하게 나가는 거랑 이제 약간 좀 곡선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리를 잡을 때 처음에 음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개인부터 먼저 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으로 소리를 잡다가 페이더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페이더를 0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게인을 조정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왜냐하면 나중에 음향 소리를 잡고 하다가 가끔 어떤 때 페이더를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페이더를 내렸는데
게인을 먼저 잡고 페이더를 잡게 되면 페이더들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건 10에 가 있고 어떤 건 5에 가 있고 어떤 건 7에 가 있는데 한번 내렸다가 다시 그 위치를 찾기가 힘든 거죠.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옛날 자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다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더를 기본적으로 다 0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게인 위에 있는 걸로 조정을 해놓은 다음에 혹시 페이더를 내리더라도 다시 0으로 맞춰놓으면은 그 아까 잡았던 소리가 되는 거죠. 얼추 뭐 약간 틀어지더라도 살짝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 때문에 페이드를 0에 놓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으로 먼저 소리를 잡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페이더 보시게 되면 0과 10 사이는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30과 40 사이는 굉장히 단기가 짧아요. 이게 양은 비슷한데 차이 그 페이더 올리는 차이가 너무 작다는 거죠.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은 개인으로 먼저 소리를 잡고 페이더가 굉장히 밑에 있게 되면은 이게 페이더가 위에 있을 때는 그 0과 10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을 때 볼륨이 10 정도 줄어드는데 페이더가 밑에 있으면 깔짝만 하더라도 소리가 확 죽거나 확 커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더가 위에 있어야지 이게 소리를 내릴 때 스무스하게 되는데 밑에 있으면 깔짝만 하도 소리가 갑자기 확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 조절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더는 0으로 했어야지 그 볼륨을 조절할 때 스무스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 요거는 뭔 얘기인지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왜 페이더를 0으로 잡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값도 그렇게 크게 올릴 필요가 없고요. 그 페이더에 관련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VCA죠. 이제 D스타에서는 DCA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따로 출력 단위보다는 중간에 어떤 묶음을 하나 묶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 같은 경우는 드럼에 보통 마이크 8개에서 뭐 10개 사이가 들어가는데 보통 8개가 들어간다 치고 그 드럼 튜닝을 할 때 드럼은 사실은 마이크 여러 개가 들어가지면 하나의 악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 세팅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볼륨 조절할 때 드럼은 하나로 묶어서 소리를 볼륨 올리고 내리면 되는데 드럼 8개를 맞춰놓은 다음에 드럼을 약간 좀 키워달라고 하게 되면 8개의 페이드를 같이 놓고 같이 올리고 내리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VCA 그 볼테이지로 해가지고 했다는 표현인데 하나로 묶어넣어서 페이드를 만들면은 드럼 올려야 될 때 드럼 하나만 올리면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공연을 하는데 뒤에 코러스가 있어요. 코러스가 마이크를 다 써요. 몇 명이 한 20명 되나요? 20명 되는 사람인데 노래보다 코러스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볼륨을 줄여야 돼. 그럼 마이크 20개를 다 일일이 내리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밸런스 사실 코러스가 이제 여기서 이런 공연할 때 중요하진 않잖아요. 약간 배경이기 때문에 바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채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그 20개를 안 옮기고 한 개만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칭한 거를 볼테이지로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VCA가 되고 디지털 콘솔에서는 요거를 DC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디지털 콘솔에서 VCA가 없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VCA는 아날로그 콘솔에 있고 디지털 콘솔에서는 DCA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간혹 그리고 아까 그룹 이야기했잖아요. 그룹에서 이제 스테레오 기능을 빼면은 저 같은 경우 스테레오를 빼고 요걸로 VCA처럼 그룹을 묶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디테일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이건 디지털 콘솔을 약간 아날로그 콘솔을 좀 만지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큰 코러스나 악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악기 계열 그리고 뭐 보컬 계열들이 있으면 보컬 계열들 묶어놓고 이걸로 전체 볼륨을 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VCA로 해서 그 한 부분을 볼륨을 좀 정해놓는 거죠. 간혹 이제 디지털 콘솔에서는 VCA 딱 하게 되면은 페이더가 0으로 되어 있어요. 0이 기본인 거예요. VCA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VCA인데 뭔가 올라가 있으니까 VCA인데 페이더를 다 내려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세팅했는데 이제 드럼이나 악기 쪽이 VCA에 걸려 있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0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VCA 메인 단자를 0으로 내려놓으면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드럼을 올리고 메인을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중간에 VCA 묶어놓은 게 내려가니까. 자, VCA는 디폴트 값이 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럼을 내리고 메인을 내려도 VCA 기본적으로 0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드럼을 올리고 메인을 올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0에서 조금 내리는 거고, 키워야 되겠다면 0에서 올리는 거죠. VCA를 똑같이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거 그 채널에서 암만 올려들어도 소리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드럼과 메인 사이에 볼륨을 만들어내는데 어찌됐건 여기 0dB가 제로인 상태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밑으로 내려놓은 게 제로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소리가 안 나갑니다.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 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뭐 마이크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소리가 안 나가요라고 했을 때 80%가 이거 VCA 잘못 건드려가지고 VCA를 내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크백, 시간이 쭉 지나가네. 예. 토크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가 무대 쪽에다가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공간이 작으면 그냥 저기 이거 좀 엔지니어가 좀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저기 마이크 지금 잠깐 좀 기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간이 크거나 아니면 엔지니어실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되면은 무대 쪽에 이야기를 할 때 그 토크백 마이크가 필요하죠. 간혹 그냥 일반 마이크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마이크를 쓰게 되면 객석까지 소리가 다 들려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좀, 내가 그냥 예를 들어 기타 연주자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 소리가 딴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토크백 좀 좋은 아날로그 콘솔에도 토크백이 있으면은 최소한 그게 있어요. 1번, 억스 1번에만 보낼 건지 2번에만 보낼 건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원하는 채널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간혹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자가 있어요. 행사 전 막 준비하는 와중인데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안 켜놓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안 켰어. 근데 무대 쪽에 사람이 없어. 그랬을 때 사회자석 옆에 있는 억스 1번 모니터에다가만 딱 누르고 토크백을 얘기하는 거죠. 저 사회자님 지금 마이크 안 켜셨습니다.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회자는 바로 옆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잘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객소로는 거의 잘 안 들리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소리가 안 나가고 사회자인 앞에 있는 스피커에다만 냈으니까. 그래서 토크백 마이크에 억스 나가는 거는 메인으로 나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각 억스 채널마다 선택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토크백 마이크는 실수로 온을 한 다음에 오프를 안 하면 가끔 엔지니어실에서 막 대화가 되니까 그 소리가 그냥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토크백 마이크는 보통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이 되는 게 좋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그거 보면 다 토크백 할 때 딱 누르면서 말하고 딱 띄면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실레이터, 마지막입니다. 좋은 콘솔이나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뭐 핑크 노이즈나 사인파나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정도로 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콘솔 스피커가 뭐 가끔 먹먹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스피커에서 트위터 부분, 고음부 부분이 약간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를 할 때 오실레이터를 쓰게 됩니다. 오실레이터는 뭐냐면, 한마디로 주파수를, 그러니까 저희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했을 때 원하는 주파수 대역대의 사인파 파장 하나짜리를 내보낼 수가 있는, 물론 뭐 콘솔에서는 핑크 노이즈로 보낼 수 있지만 한마디로 테스트용 신호를 내보내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용 장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인 스피커로 했을 때 저음은 잘 들리는데 고음이 안 나와. 그러면 메인 스피커가 망가졌구나. 모니터 스피커로 설정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모니터 스피커에서 고음은 나오는데 저음이 안 나오네. 저음 대역이 망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용으로 쓰거나 핑크 노이즈를 내보내가지고 튜닝할 때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체크용 그러니까 체크용 표준화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이제 오실레이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콘솔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솔 X3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걸 어디로 보낼 거냐, 믹스버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 예를 들어 모니터 체크용으로 보낼 거냐, 메인으로 보낼 거냐, 이거를
싱글 하나짜리 사인판을 보낼 거냐, 핑크 노이즈를 보낼 거냐, 화이트 노이즈를 보낼 거냐,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 볼륨 톤 볼륨을 세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요런 것들을 하는 걸 오실레이터라고 하고, 요걸로 해서 한마디로 주 용도는 스피커 체크, 공연장 홀에 있는 홀 음향 체크로 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요거 여기까지가 믹서 출력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이걸 하나하나 자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자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약간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야당 이제 좀 그러게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끝나니까 이제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게 책 내용이 제가 원래는 초창기에는 딱 하나씩 잘라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도 영향이 미치고 여기도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랑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조금 범위를 넓혀서 출력 부분에 대한 내용, 입력 부분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덩어리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